안녕하세요. 세뇌탈출 12탄입니다. 너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거 매일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북한의 그러니까 PBID 벌써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CBID에서 PBID로 영구적인 증명 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dismantl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러니까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해체,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요구가 한층 격상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낙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낙관을 해야 되냐? 이게 그러니까 백두혈통 사교 체제가 PBID를 수용하면 스스로 붕괴하고, PBID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 의해서 예방전쟁 당해가지고 망하고, 어느 경우든 아무튼 백두혈통 사교 체제는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한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낙관하는데요. 또 그 낙관하는 것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왜 걱정이 많냐? 붕괴한들 휴전선 남쪽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수습은 또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평양의 백두혈통 사교체제가 붕괴하고 나면 전혀 게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게임의 차원이, 저희가 그 기운을 잘 이용을 하면, 그걸 잘 타고 넘어가면 엄청난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그 얘기를 드리죠. 최근에 알려졌죠. 김정은이 노동당 간부들에게 자필 서한을 보냈다 그래요. 그 자필 서한의 내용인즉슨 뭐냐? 이번에는 고난의 행군 없습니다. 안 굶어 죽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북한과 같은 이런 그 교주 신이 지배하는 사이비 종교 체제에서 신이 인간들 하나하나한테 요번에 미국이나 이런 나랑 딜 잘 쳐서 안 굶어 죽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런 자필 서한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미 신의 권위가 다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저 이 소식 듣고 야, 이거 이제 풍전등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징조도 있어요. 작년 9월에 말이죠. 문재인이 어마무시한 국제적인 상을 받았어요. 그 세계 시민상이라고, 글로벌 시티즌 어워드라고.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그 아틀란틱 카운슬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대서양위원회인데, 이 대서양위원회가 미국과 유럽의,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온건한 국제주의자들, 그러니까 온건한 초대형 범털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이 대서양위원회가 작년 9월에 문재인한테 이 세계 시민상을 줬다고요. 이 세계 시민상을 주는데, 그때 그 상을 준 대서양위원회의 그 회장, 그러니까 캠프 회장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 기자회견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한테 상을 줄 정도로 말하자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음흉하다 그럴까, 리버럴하다 그럴까, 뭐 좀 아무튼 좀 색깔이 특이한, 그러나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커넥션이거든요, 이 대서양위원회가. 거기 회장이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국에 와서 했는데, 그 조선일보가 주최한 무슨 그 국제회의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긴 것도 이렇게 살벌하게 생겼죠. 잠깐 보시죠. 네. 4가지 정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이 먹혔다는 거예요. 이게 맞았다. 이게 들어맞았다. 두 번째 뭐냐면, 미북 협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트럼프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협상장에 나가서 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비핵화 완료 때까지 최대 압박을 풀면 안 된다. 절대로 풀면 안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나 혹은 한국의 기레기나 혹은 김정은이나 다 뭐 이 점에 관해서는 한통속인데, 자, 우리 이제 비핵화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빨리 봉쇄 풀고 우리 좀 그 먹고 살게 해줘.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재인한테 상을 줬던 그 어마무시한 음흉하다 그럴까 영향력이 무지하게 큰 대서양위원회 아틀란틱 카운슬마저도 거기 대표가 이거 비핵화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 더 풀어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행간에 아마 이건 기자가, 이거는 이제 원문이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건데, 그 기자가 이 원문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행간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 reliable military option을 발견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뒷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미국이 밀리터리 옵션, 군사 옵션에 관해서 고민했을 때 최대 고민점은 북을 패서 뭐 승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고민점이 아니라 남쪽에서 희생자가 발생할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는데, 트럼프가 군사 체제로 딱 동원을 해서 이 평양의 백두혈통 사교 체제를 군사적으로 가두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그 모든 여러 가지의 군사 옵션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하고 그걸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군사적 무기와 자산이 한반도 일대에 배치가 끝났다고 봅니다. 조율도 끝났고.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미국이 지금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노동당 간부님들께 자필 서한을 올렸잖아요. 이번에는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처럼 굶어 돌아가실 일 없습니다. 저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읍소드립니다. 이런 자필 서한을 신이, 김정은은 신이란 말이에요. 백두혈통. 신이 인간, 노동당 간부들한테 일일이 보냈단 말이에요. 북한사의 동요가 극심한 거예요. 흔드니까, 포위돼서. 두 번째는 꼼지락 달싹만 하는 기미만 보여도 바로 휴전선 남쪽에 별다른 피해 없이 밟아버릴 수 있는 군사 옵션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몸값을 올리는 거죠.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PVID, 영구적이고 permanent, verifiable, 증명 가능하고 irreversible,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의 해체, dismantl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게 PVID가 되면요,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이 빤스 속까지 그 침대까지 다 뒤집어서 깔 수가 있어요. 이게 사찰의 그 대상과 범위가 무한대로 증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벗어라 이거예요. 그냥 항복해라. 그러니까 몸값이 굉장히 올라갔죠. 자, 사정이 이럼에도 이 뭐 4.27 먹방쇼 하고 막 이러면서 뭐 문재인 지지율은 뭐 공포스러울 지경으로 계속 높죠. 기레기들도 계속 박수를 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지지율이 유지되는 거는 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가짜 짝퉁 딜레마로 국민들을 얽어넣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야당이 죽을 쓰고 있고요. 아니, 예를 들어 김성태, 요번에 엊그저께 김성태가 오늘인가? 그 발표한 거 보세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민주당을 갑으로 모시는 거예요. 지가 의리고.
간절히 호소할 대상이냐고요. 상대방이 지금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정치투쟁의 마당에 나섰다며. 그래 목이 반쯤 부러져서도 계속 단식한다고 한때 쇼도 부렸었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야당이 죽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적으로 삼고 누구한테 호소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김성태는 마땅히 국민한테 호소해야 되고 민주당을 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민주당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는 이 양반 민주당 입당한다 그래도 하나도 놀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자, 야당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가짜 딜레마에 국민을 가다 놓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세 번째 이유인데 교육, 문화, 정신을 저들이 장악한 지가 30년이 돼요. 전교조가 올해로서 30년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망할 놈의 전교조. Happy birthday to you. 5월 28일인가가 전교조 30주년 되는 날이에요. 이거는 교육, 문화, 정신 장악의 어떤 말하자면은 상징적인 사건이죠. 자, 이렇게 교육, 문화, 정신을 장악해 놨으니까 폭력을 장악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폭력이 뭡니까? 사법과 언론 아니에요. 사법은 수갑과 감방으로 패는 거고 언론은 말로 패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면허받은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신, 교육, 문화를 장악을 한 걸 가지고 폭력을 장악한 거예요. 사법과 언론을 장악했다고. 이거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참 깝깝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되돌이켜보면 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기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6번이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선 제일 처음에 이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건국될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그거를 우남 이승만이 1945년부터 48년까지 목숨 내놓고 여러 사람 엮어가지고 얼레벌레 엮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건국의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못 살고 그런데 뭐 만주에서 훈련받은 공산주의자, 일본에서 훈련받은 공산주의자가 디글디글하고 소련은 예를 들면 동경은행권, 일본 돈을 소련 군표로 바꿔줬거든요. 북한에서는. 군표로 바꾼 다음에 그럼 돈 걷었잖아요. 이거를 드럼통에 실어갖고 남노당한테 그냥 막 다 넘겨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남노당이 쓴 돈은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화폐로 환산을 해보면 2, 3년 사이에 수천억, 1조, 2조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시무시한 좌파들의 정말 그때는 뭐 살벌한 죽창 좌파죠. 그 좌파들의 준동과 그걸 파트너로 삼은 소련이 주도하고 모택동이 시다바리를 들은 남침에 대해서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기적이 있다고요. 그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6.25 승리가. 하나가 건국의 기적이고요. 두 번째가 승리의 기적이에요. 세 번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기적은 좀 상당히 비참한 기적이에요. 기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의 기적은 뭐냐면 찬탈의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운동한다고 감옥을 12년을 77년에서 88년을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민주화 보상 운동기금 이런 거 신청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빨갱이 운동했거든요. 민주화 운동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로서 민주화가 일어난 거지. 그때 운동 주체를 만약에 80년대 중반 운동 주체 딱 가서 보면 사상 성향 보면 막스 레닌주의거나 김일성 주사파예요. 그게 어떻게 얼레벌레 타협이 일어나서 민주화가 된 거지. 운동 주체의 궁극적 목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거든요. 좀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운동권 출신들 증언하셔야지. 자유민주주의 운동한 적 없잖아요, 우리. 결과가 자유민주주의로 타협이 됐을 뿐이죠. 군부가 물러나가지고.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전부 그게 민주화의 역사고
뭐 말하자면 나머지는 전부 친일파의 역사고 부패의 역사고 독재와 뭐 어쩌고저쩌고 역사고, 다시 말하자면 역사와 과거를 전체를 찬탈해버린 거죠. 임포스터링. 찬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대한민국 정도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역사와 과거 해석 전체를 깡통 좌파가 하이제킹할 수 있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저는 기적으로 넣어줘요. 찬탈의 기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적 일으키신 거, 깡통 좌파님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지금 전교조가 30년이에요. 그럼 그동안 뭐 했냐. 제도권이나 상류층은 교육, 정신, 문화는 다 손 놓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나는 사회를 뭐 올바르게 살고 그냥 나는 애국하는 사람이고 그냥 혼자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 제도권 상류층은. 그리고 혼자 열심히 살아요, 그냥. 그동안에 상대방은 진영을 다 구축을 했잖아요. 여기는 생활인으로, 잘 사는 생활인으로 퇴화해버린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 그래 놓고 스스로는 지도층이라고 자처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 혹은 상류층 혹은 제도권 금수저들이 버러지 수준으로, 개돼지 수준으로 퇴화해 왔어요. 이게 퇴화의 기적입니다. 자, 금수저 여러분, 잘 사시는 상류층 여러분, 감축드립니다. 개돼지 수준으로 계속 퇴화해 오신 것을 감축드립니다. 이게 5번째 기적입니다. 슬픈 일이죠. 6번째 기적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일단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가 워낙 뿌리를 깊게 박아놔서 그래요. 워낙 뿌리를, 두 분이.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의 기적입니다. 이것도 비참한 기적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건국이 된 게가 기적이에요. 건국의 기적이고요. 6.25를 승리해낸 게 기적이에요. 승리의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한강의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깡통 좌파가 역사와 우리 사회 해석에 관한 모든 담론과 개념을 다 찬탈해가 버렸어요. 찬탈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사회 주류 제도권은 전부 개돼지 수준으로 퇴화를 지금 급속한 속도로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퇴화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대한민국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의 기적이 있어요. 비참하죠? 평양이 붕괴하고 백두혈통 사교체제가 망가지면 이게 저절로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미국이 무슨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세세하게 배려하고 작업해 줄 것 같아요? 천만에 안 합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배려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냥 한국인들이 스스로 풀어내야죠. 물론 백두혈통 사교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짝퉁 딜레마가 없어지고 그동안 70년 동안 수백만이 숨져간 북한의 참상이 체감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정신적 각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 기회를 타야 돼요. 거기에는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해줄 방법이 없어요. 미국은 북한 잘 접수해서 거기를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으로 잘 이행시키는 작업을 리드해 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거 이상은 미국이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다고요. 더욱이 우리가 평양 요번에 붕괴하고 백두혈통 사교체제가 붕괴해서 휴전선 북쪽이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이행을 하고 휴전선 남쪽에 우리와 나중에 그게 엮이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1체제 2국가 연방이죠. 이 체제가 아니라고요. 체제가 같아야 연방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아무튼 연방이든 뭐든 엮이면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저거가 돼요. G5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력의 규모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은 거의 베스트가 되고 세계에서.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일본이 우리보다 워낙 인구수가 한 2배 이렇게 되니까 남북한 털어도 2배가 되잖아요.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정도 되는 거예요. G5가 된다고 거의 모든 주요한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G5가 될 수 있냐 없냐 그 관문에 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세심하게 어떻게 배려하고 도와줄 방법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단 미국과 미군이 주도해서 요번에 평양은 골로 갑니다. 그게 구원투수예요. 그 자체가. 한국이 그 다음에 차베스로 휴전선 남쪽이 차베스의 나라가 되던 혹은 제대로 된 자유민주 국가가 되던 그건 우리 몫이고 미국과 미군과 국제사회와 문명과 인류와 세계가 책임지는 부분은 뭐냐. 평양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 백두혈통 사교체제를 이번에 개작살낸다. 그것까지 풀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몫이에요. 나머지 휴전선 남쪽의 일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풀면 이게 7번째 기적입니다. 역전의 기적이에요. 7이란 숫자는 묘하죠. 일주일도 7이에요. 옛날에 우리 장사 지내면 49제 아니에요. 77. 이 7이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은 프톨레미 천문학도 그렇고요. 하늘이 7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장 두드러진 천체가 7개잖아요. 해, 달,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라고요.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신비스러운 상징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로 쓰였었어요. 하다 꼽다 보니까 우리도 7개, 7번째 마지막 기적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건국의 기적을 이뤄냈었고 선배 세대가 그 다음에 위대한 승리의 기적을 이뤄냈었고 그 다음에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세계의 치욕적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관념을 찬탈당했습니다. 찬탈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들이 그 짓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우리 사회의 제도권과 상류층과 지식층이 그 퇴화가 일어났어요. 퇴화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굴욕이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지의 기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찬탈, 퇴화, 유지 이거는 굴욕적인 기적들입니다. 앞에 세 개는 위대한 기적이었고요. 나머지 7번째 기적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전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구원투수는 반드시 옵니다. 두 군데에서 옵니다. 하나는 평양체제의 붕괴,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붕괴, 백두혈통 사교체제의 붕괴.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구원투수입니다. 그 구원투수 다음에 올 구원투수는 바로 우리 자신의 각성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다 같이 오늘부터 걱정하고 하루하루 돈을 모으던 지식을 모으던 컨텐츠를 모으던 조직을 모으던 표를 모으던 하루하루 실천해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